너무 지금 안타까운 결과가 굉장히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이 최고의 그 기독교가 부흥한 그런 그 교회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가 그냥 거의 반토막되듯이 막 이렇게 추락한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학교를 보면 뭐 어떤 이유가 됐건 뭐 지금 뭐 인구가 준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냥 교회 반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어쨌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교육하고 가정에서도 교육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 이상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4%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뭘 했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굉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것들 자랑해 왔는데 실제로 2017년 와서 이렇게 그 성적표를 딱 보면 이게 되는 집안이 아니라 안 되는 집안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그 인식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어쨌든 10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4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 그 대안들을 이제 진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뇌졸중으로 너무 이렇게 쓰러졌다. 그럼 뭐 몇 시간 내에 치료를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만 그걸 넘었으면은 그냥 치료가 돼도 이제는 가망이 없는 게 되죠. 전 그런 골든 타임, 골든 아워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돌입해 있다고 봐요. 이미 그런 시대가 왔다. 이제 적어도 그게 몇 년이 될지 그걸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내에 이 부분을 치료하지 못하면 이제는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점에도 와 있다. 그거는 지금 뭐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골든 그 타임에 희망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내려왔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어쨌든 4시까지 우리가 한번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일단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강의하고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4차 산업혁명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까봐 제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이 시대가 변화가 오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공부해가지고 이 시대를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다가 그 인터넷을 검색하고 보니까 뭐 12시간 전에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 누구죠? 주커버그인가요? 주커버그가 한 1,0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굉장한 걸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12시간 전에 온 게 그 대안학교 실패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 있어요. 옛날 것을 버리고 현대 것만 하려고 했었을 때 오는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설명하고 있는 건 다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설명이 이제 크게 2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전 세계가 네트워크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연결고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되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되기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요즘 요기요 뭐 그런 거, 뭐 배달통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예요?
닭 튀기는 분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엔 닭을 얼마나 잘 튀길까를 고민했대 하루 종일. 근데 요즘은 그걸 하루 종일 고민하면 안 된대. 반만 고민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닭을 잘 튀겨야 되니까. 그리고 반은 뭐 해야 되냐면 컴퓨터에 앉아서 네트워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야지 와서 사갈 거 아니에요. 뭐 닭 잘 튀기면 뭐예요? 사가질 않는데 연결고리가 그것밖에 없는데 완전히 다른 연결고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연결 시대, 이 초연결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속도예요. 뭐 인공지능 그런 거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뭐 옛날 1000년 걸릴 게 뭐 10분에도 맞출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이제 빨라져요. 그런데 이런 속도가 빨라졌을 때 두 가지 압축이 일어나요. 첫째, 시간의 압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1000년 걸릴 게 10년 뭐 이렇게 10분이면 시간이 압축되잖아요.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공간의 압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뉴욕에서 하는 거 여기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정도 할 수 있지만 여기다 뭐 하나 걸어가지요. 그냥 뉴욕에다가 하나 놓고 거기 사람 모으면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의 압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토폴로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하학인데요. 그러니까 뉴 토폴로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하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기하학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게 4차 성명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는 건 잘못 이해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에서 일어난 그런 기술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거기를 잘 대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토폴로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세돌이라고 그랬는데 이세돌을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알파고가 거의 이제 백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알파고가 누구한테 백패를 했냐면 제로 알파고라는 거한테 백패를 당했어요. 그럼 알파고하고 제로 알파고의 차이는 뭐냐면 알파고는 뭐냐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바둑 두는 방식을 알파고한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세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일생을 살면서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알파고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뭐 1000만 배를 다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0만 배 할 수 있는 알파고를 이세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알파고가 누구한테 줬냐면 제로 알파고한테 줬어요. 제로 알파고는 뭐냐면요, 알파고와 같은 건데 알파고는 인간이 바둑 두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제로 알파고는 인간이 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네가 한번 생각해가지고 한번 바둑을 둬봐라.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파고가 혼자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제로 알파고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 없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안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 알파고를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잘 대비해가지고 기술을 더 잘 알고 그래가지고 대비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지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안목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고 가는 거고, 그런 눈이 없는 사람은 옆에서 이 세상을 뒤엎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얼마큼 기술을 더 이용하느냐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더 본질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더 본질적인 거를 놓고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헤매버리는 지금 형국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가 오늘 얘기한 그 페이스북 저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더라니까요. 실패한 대안학교에서 야 그래도 또 뭐 우리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쪽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뭐 그런 시대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토폴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뭔 시대인지도 모르고 그 뭔 시대에서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가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가십시다. 이제 그런 얘기 안 할게요.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그럼 그 시대에 그 미래 시대는 어떤 거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위 미래 국가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2015년에 나왔어요. 이 재원은 정문수 씨라는 분이 513억을 내가지고 한 300억 정도 들여서 미래 전략대원을 세우고 한 200억 가져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전체 프로젝트를 보면 한 500억 정도 프로젝트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미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전략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전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저걸 초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 이렇게 그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그 참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리가 좋은 전략을 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략을 아무리 좋은 걸 짜더라도 A라는 사람이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짜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평가 절하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냐, 또 필요하면 인적 자원이 어떤 존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카이스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는 저 멋진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소위 인적 자원인가에 대한 어떤 제가 퀘스천을 던졌고 카이스트에서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인적 자원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우려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에 어떻게 보면 결과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은 성적과 실력의 괴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영어 성적을 높였는데 영어 못해요. 열심히 뭐 수학과학을 해가지고 수학 성적은 높은데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윤리 도덕 성적 높은데 사기쳐요. 체육 성적 높은데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겉에 보이는 어떤 형태는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지만 속에 있는 것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스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은요,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진 거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대충 해서 이렇게 왔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역사를 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제자 훈련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게 굉장한 이슈를 갖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엄청 봤다니까요. 신앙서적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좋은 설교도 엄청나게 들었어. 그래서 이분은 신학자처럼 얘기해. 그런데 삶은 비성경적으로 살아. 그게 그냥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실망되는 거죠. 이분 신학자처럼 얘기하는데 삶은 다 그냥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데 그걸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열심히 눌렀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전략을 짰단 말이에요. 전략을 짰는데 조금 늦게 하는 거냐. 됐습니다. 인적 자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적 자원에 제가 이렇게 성적과 실력의 괴리를 얘기했는데 그 실력의 괴리의 핵심적인 역량이 뭐냐, 한 5가지의 요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창조적 지성을 못 길러준 거예요. 우리 교육이요. 창조적 지성이라는 거는 뭐 이제 오늘 좀 많이 다룰 건데요. 뭐 요즘 뭐 창의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의 요즘 뭐 창의 교육 얘기하는데요.
인간을 잘못 만들어 놓고 창의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창의적으로 속여먹는다니까. 그래서 이 창의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의의 본질은 얼마나 남보다 기발한 생각을 하냐가 아니에요. 그 본질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를 디파인을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리는 굴리는데 남 속이는 대로 머리를 더 잘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시대가 더 악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적 지성. 두 번째는 바른 세계관. 뭐 세계관 얘기하면 굉장히 뭐 윤리도덕적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주 더 본질적인 얘기예요. 바른 세계관. 세 번째는 전면적 인식. 포명하는 교내 디자인팀 학생들은 교무실로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윤희원, 김태형, 김건우. 뭐 상관없어요. 김태형, 전면적 김건우. 인성. 지금 즉시 교무실로 네 와주세요. 번째는 융합적 능력. 융합 능력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융합적 능력이 매우 필요해요. 앞으로 시대에는. 다섯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의식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에 이런 거예요. 우리 저런 거 우리도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겉의 모양은 한다니까요. 그럼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지금 이런 것들이요. 학교 교육에서 한다고 그런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 너만 잘났다고 이거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본질의 문제를 못 건든다니까.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미 여러분들도 잘못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글로벌 교육이라는 거 요즘 많이 얘기 안 해요. 학교에서요. 학교 가면 다 글로벌이라고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글로벌 인재요. 그러면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서 얘기하는 게 영어잖아요. 그렇죠? 잘하시네. 그게 가짜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가 얘기 이렇게 붙여요. 글로벌 의식한다. 그럼 원박사 당신만 글로벌 하냐? 야, 우리도 글로벌 한다. 왜냐, 우리 글로벌 버터 붙여가지고 10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요? 그럼 우리 영어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하고 글로벌 의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어하고 글로벌 의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까요?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트럼프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트럼프? 엄청 영어. 여러분들 트럼프가요 글로벌 할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국수적이란 말이에요. 로컬라이즈 돼 있고. 그건 정치적이기 때문에 해요. 정치적. 하지만 어떻게 되고 영어를 사용하는 거하고 글로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글로벌 의식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에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더 본질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이 영어를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영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유학 가면 글로벌 될 것 같으세요? 조기 유학 가가지고요 글로벌 안 돼요. 조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영어 샬라샬라 하면 막 좋아해요. 그게 왜 좋아하냐면 영어가 안 들려서 그래요. 영어가 들어보면요 그 영어가 얼마나 저급하고 쓰레기 같은 영어를 하는가를 인식하잖아요. 그럼 괜히 보냈다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는 영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영어 가르치다 영어 하는 방법도 가르쳐줄 거야. 근데 그거 했다고 글로벌 생긴다고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도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교육도. 여러분들 왜 우리 교인들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요. 원래 그냥 놔두면 난 그렇게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6년간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중학교 갈 때 고민돼요. 뭐 집에서 밥은 먹이니까 안 다닐 수는 없고 굳이 다녀야 되겠냐 생각이 든다니까요. 6년 달의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고 나면요. 결심을 한다니까요. 96%가 나가기로? 그러면 그 12년 동안에 그럼 거기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뭘 안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였어요. 창조적 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잘못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 지성이 없이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경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온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연구하는 집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소위 미래교육연구위원회라는 것을 3년 전에 창립을 하고 여기서 저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좀 연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한 2년 반 정도 해서 올해 1월 달에 국가 미래 교육 전략, 그러니까 국가 미래 전략을 이제 카이스트 짰다가 저걸 성공시키는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이제 짰고 그 교육 전략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 이제 뭐 우리 오차원 교육을 아는 분들은 바로 우리가 하는 거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내용은 같지만 이제 이런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의 기본적인 모델이 이제 수용성 교육이라는 모델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미래 시대에 정말 바른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델을 만들 때 결국은 굉장히 고민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우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인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교육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한 100여 명의 위원들을 우리가 위촉해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해왔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저 모델을 선택하게 됐어요. 저 모델을 선택하게 된 이제 이유를 좀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 위원회를 만들고 뭐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그 흘러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원자력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뭐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교육하고 상관없는 제가 공학자고 저 위원회는 뭐 전 이제 교육부 장관도 계시고 또 교육대학 총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더 아주 명망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원자력을 한 제가 위원장이 되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왜 이것이 채택하게 됐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눌게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거 여정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에 제가 96년도까지 있다가 96년도에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와서 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제 잡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거 한다는 것에 그런 고민은 있었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바로 이걸 이렇게 물어봐 주신 건데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굉장히 재밌는 질문하셨어요.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냥 저는 큰 생각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저런 것들에 대한 큰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그때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거고 그냥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뭐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래 갔어요. 하지만 갈 때 제가 생각은 하나 하고 갔어요. 무슨 생각으로 갔냐면 교육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로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참 대단한 거다. 저 필드에서 내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일도 해보고 교육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학교 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중국에 약 1,300개 대학이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은 교수들하고 열심히 해서 3년 만에 100개 중점 대학에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 3년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교육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저기서 맞이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꾼 거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교육으로 사람을 바꾼다고 얘기한 얘기를 저는 교육으로 사람을 못 바꾼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렇게 공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분석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이렇게 분석을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이기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왜 바꾼다고 그러다 보니까 바꾼 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니까 잘 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다 분석을 했잖아요. 우리도 잘 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입학할 때부터 잘하던 애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된 애들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걔네들을 분석해보니까 입학할 때부터 못하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될 애들이 되고 안 될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꼭 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할 때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 입학철이 되면은요 플래카드 붙인다니까요. 대학 입학철에 우리는 서울대학 몇 명 가고 어디를 갔다고 쫙 해서 2~30명 붙여요. 그럼 그건 아주 대단한 한국에서 최고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생이 몇 명 가봤더니 한 200명 돼요. 그럼 나머지 170명이 나는 궁금해. 사실은 그건 안 궁금해. 걔네들 뭐 축하하면 되는 거니까. 170명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안 해. 일단 데이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있어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얘기는 30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특별한 일 없는 중학교 때 못해요. 중학교 때 못하면 PD 고등학교 못하는 거고 그러면 쭉 못하고 인생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잘하면 특별한 없는 날 중학교 때 잘하고 고등학교 때 잘하고 쭉 잘하는 거고요. 근데 인생은 그러면 재밌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애들이 못해지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잘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문에 난다니까요. 그거는 있긴 있지만 신문에 날 정도로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기에 다 목숨 걸고 그게 일어난다고 믿고 가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데이터 분석을 잘못해놓고 그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이 대중들은 우리 애들도 되는 줄 알고 거기 붙었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그 현실을 보고 굉장히 교육의 그 현장이 살벌하고 정말 애정 없는 곳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170명의 관심을 가졌어요. 쟤네들을 살려줘야지 되는 거지. 앞에 애들은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걔도 교육을 안 해도 되고요. 좀 안 좋은 거 해도 되고요. 못 살게만 굴지 않으면 걔네들은 다 되는 거예요. 걔네들 때문에 무슨 교육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 좀 고마운 거예요. 나머지 70명이 되어야지 되는 거야. 70%가. 그래서 제가 왜 70%가 그렇게 안 되는가를 찾아보기로 했고 그리고 그걸 찾는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뭔가 답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년 그때 벌써 20년 전이면 그때 제가 한국 돌아온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에 한 4개 다른 나라에 가서 제가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을 해보고 두 군데 학교 교장을 하면서 그 대안을 찾았던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 요소가 뭔가 그리고 핵심 요소를 내가 찾아보고 나서 딱 나온 단어가 수용성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봤자 되는 애들은 왜 다른가 보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애들은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안 받아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머리 나빠도 돼 괜찮아요. 받아들이면 어쨌든 변화가 오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머리가 뭐 천재라도 안 변하는 거예요. 수용성의 문제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부도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육계는 밭을 갈지 않고 씨만 뿌리는 형국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밭 좋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만 섰다 가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요 아주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운영됐기 때문에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포기해서 뒤로 물러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없고 애정도 없고 그러니까 버리고 가버리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무 고착돼서 제가 20년 전에 했을 때만 해도 야 이거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고착돼서 한국 사회가 이제는 빼도 박도 할 지금 처지가 안 돼요. 이제는요. 뭐 어디로 나갈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대안이 있어요? 혹시 교회 학교에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계가 좀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가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간파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거를 수용성을 바꾸는 시스템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수용성을 망가뜨리는 5가지 요소를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첫째,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마음이 망가진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심적 틀, 마음의 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나 하면 하더라도 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난 안 돼, 하기 싫어. 그런 애들은요 가르쳐봤자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많은 교육적인 설명이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는 별로 동의 안 하고요. 제가 그냥 아는 파악한 지식으로는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 구조가 뇌에 변연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처음에 진위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맞나 틀리는 거야. 그리고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여요. 맞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맞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여요. 두 번째, 그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하면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게 하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심적인 틀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요 맞다고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을 마음의 틀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이렇게 틀이 망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삶에서도 망가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학교가 되건 일반 학교가 되건 가정에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사람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미 마음의 틀이 망가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될 거예요. 이미 뭐 망가졌는데 뭐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두 번째, 몸의 틀이 망가진 거예요. 몸의 틀이. 이 몸의 틀이 망가진 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망가뜨린 그 내용인데 우리나라 이제 중학교 이상에 가면 애들이 잠을 자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기운이 남아서 그냥 별로 안 자는데 중학교부터는 이제 치명적으로 자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자요. 근데 이제 자면은 수용이 안 돼요. 수용성이라는 것 자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자면. 그런데 걔네들이 왜 자는가를 알아야 돼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던 애들이 쉬는 시간 중에 따로 울리면요 눈 팍 뜨고 뭐 최고의 그 몸의 컨디션으로 그 놀아줘요. 근데 그게 10분이 유지돼. 10분. 아직 공부 시간 중에 따로 울리면 다시 자버려요. 그러니까는 아주 묘한 몸의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내가 봤더니 뇌가 망가져요. 걔네들은 뇌파를 찍어보면 눈을 뜨고 찍었는데도 뇌파에서 수면파가 떠다녀요. 뭐 좀비 이런 거 들어봤어? 좀비. 좀비 저게 뭐예요? 좀비. 근데 왜 좀비가 되는가 알아야 돼요. 좀비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모르는 소리를 계속하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미국 같은 데서요. 예를 들어서 CIA 같은 데서 고문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고문할 때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신이 막 사나워져 이상해져요. 근데 그때 내가 아는 걸 탁 물어보자. 그럼 대답 금방 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근데 지금 그런 그 고문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루 일어나는 일이 70%한테 일어나는 일은 거기 일어나는 게 그걸 하는 걸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이 중학교에 앉아 있어요. 그럼 수학 시간에 뭐가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걔가 고등학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고문이 시작되는 거라니까. 그럼 인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이렇게 그 수면파를 띄워야 돼. 그래야지 생존이 가능해. 그게 그냥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왜 자는지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뭐 상황을 인식해야 되잖아. 상황을. 들을 마음도 없죠. 몸도 그렇게 무슨 거기서. 세 번째는 인식의 틀인데 지적인 틀에 망가짐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인식의 틀의 그 망가짐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되는가를.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들리는 정보를 이렇게 제약을 당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성들이 길에 군인을 못 봐요. 근데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그럼 길에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아들이 군대 가서 고생한다는 소문 들면 그냥 군인만 보여요. 군인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제대하면 군인이 없어져 갑자기. 뭔 그런 이상한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그 여성의 눈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눈이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테스트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왜 못하는가를 내가 이렇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더니 요즘은 이제 교육공학적으로 많이 흘러서 뭔가 이렇게 공부에 좋은 방법을 취하지 못해서 좋은 공부에 어떤 메소돌로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리 개발하더라도 누구한테만 그건 작용될 거예요. 그냥 이미 되는 애들한테만 되는, 안 되는 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그래서 이 교육계가 애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해봤자 되는 애들 그냥 또 한 칸 더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한 칸 더 내려가는 거예요. 본질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들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동일한 이렇게 수업을 해요. 동일한 수업을 해요. 그런데 누군 공부를 잘하고 누군 못하는 걸 보니까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이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많은 애들이 그래요. 뭐가 들리냐면 꼭 얘기를 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들리는 거야. 선생님 농담한 거 이런 거 들리는 거고 아주 안 중요한 거 변들이 이런 것만 들리고 또 그런 걸 또 일생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무슨 공부를 가르치면 뭐하고 학원을 다니면 뭐하고 뭘 다니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고요. 예화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뭘 얘기해 준다고 뭐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네 번째,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획은 열심히 짜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할게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하는 것. 인간 관계의 회복 능력이 한 인간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인생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제가요 대안학교 중에 아주 어려운 애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워놓고 애들이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들의 문제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부모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예상된 거야. 다 좋은 쪽이야. 다 뒤에 뭐 사북부로 미움 사도 붙고 기억 사도 붙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망했을까? 그럼 그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왜 저렇게 망했을까? 그래서 내가 좀 봤더니 진짜 좋은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가는가를 내가 잘 봤더니 미운 인간들한테 들어요.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요, 또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허접한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 허접한 얘기가 그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운 인간들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재앙이 온다니까. 미운 사람이요, 공부해라. 아, 이건 이제 망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해라, 좋은 신앙생활하라. 큰일 날 소리냐니까요. 근데 우리는 미운 인간들한테 그걸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미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운 인간들이 누가 미운 인간이겠어? 미운 인간 딱 두 종류예요. 교사 아니면 부모야. 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아까 인식의 틀을 얘기했는데 인식의 틀이 망가져서 결국 진리를 못 듣는 거거든요. 인식의 틀을 망가뜨리는 거는요, 가치관과 세계관이거든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망칠 수 있는 유일한 두 종류가 있어요. 부모와 교사요. 옆집에서는 그걸 못 망가뜨려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놔두고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전에 바로 이 5가지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지적인 틀을 바꾸는 지력, 저 지력이라는 훈련을 해서 최종적으로 창조적 지성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참과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심력을 통해서 진리를 내면화시켜서 그것을 세계관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체력을 통해서 한 인간이 자신의 주어진 모든 전인격적 인성을 통해 가지고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네 번째 자기 관리력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본질의 이해를 통한 융합적인 의식, 그리고 인간 관계력을 통해서 아까 영어가 글로벌 의식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영어하고 글로벌 의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관계력이 글로벌 의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제가 20년 전에 이제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저게 진짜냐 하는 문제였어요. 진짜냐 하는 문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교육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까 데이터의 분석의 문제라고 얘기했듯이 실험에 대한 그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그 교육계가 연구학교를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성공시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 역사 해방 이후 한 70년 이상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교육의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요, 세계에서 좋다는 교육 중에 안 갖다 쓴 교육이 없어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지금 얘기하는 교회 교육도 지금 지구상에서 좋다는 세계 교회에서 좋다는 교육을 다 갖다 썼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험을 할 때 모집단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실험할 때 꼭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하진 않지만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교육 때문에 좋은 건지 애들 때문에 좋았던 건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지금 결과로 보면 그 교육 때문에 된 게 아니니까 뭐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집단에서 됐지만 그것이 전체로 갔을 때 그것이 워킹하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내가 저 실험 이제 내가 저 교육을 성공시켜야 될 제가 의무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기보다 내가 생각한 저런 이론들이 정말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집단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인간들을 모아서 해보자. 그러니까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되면 이것 때문에 됐다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주는 저는 별로 그럴 처지도 못 되고요.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간이에요. 기간을 한 교육계에 보면 한 2, 3년 해보고 안 되면 버리고 되면 된다고 갔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소위 제너레이션을 필요해요. 한 세대가 필요하고 제너레이션이 미니멈 2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결심을 해서 20년 생각한 게 이제 2016년도까지 해보고 뭐 안 되면 그만둔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이 2016년도니까 작년에 고생 직사도록 하고 에이 어쨌든 뭐 또 내 거 맞는지 알고 또 한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뭐 할 수 없는 거고 뭐 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그냥 또 거기에 이거 되는지 알고 또 와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저는 뭐 작년에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냥 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20년간 해서 안 되면은 이제 그만두는 거지만 20년 동안 해서 되면은 이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얘기를 그냥 한 10분 동안 얘기하고 이제 뭐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뭐 제 스토리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10분 동안에 할게요. 내가 안 가는 거냐? 앞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걸 이걸 누르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가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있을 때 중국 그 시정부에다가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의도가 있는데 좀 안 되는 애들 모아달라 그랬더니 연기 시중 1학년 3반을 모아줬어요. 근데 쟤네들을 왜 모아줬냐면 10개 반 중에 고등학교인데 10개 반 중에 10등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애들이었죠. 보통 저렇게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려고 그러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해요. 동기를 유발하고. 그래가지고요. 다른 애들보다 다른 반이 10시간 공부 안 되면 얘네들은 몇 시간 해야 돼요. 10시간 하면 안 돼. 어떻게 돼요? 경쟁이 되니까는 더 선생님이 붙들고 그냥 희생을 해가지고 11시간, 12시간, 어떻든 13시간씩 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계속 꼴등하는 거예요. 꼴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선생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쟤네들이 거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걸 하는가를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뛰어난 애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로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서 어떤 선생님이 꼴등한 반을 열심히 했더니 한두 명이 뛰어난 애가 생겨서 이렇게 잘 됐다,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태까지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애는 어떤 애예요? 원래 되는 애들이 놀다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지독한 사람들이 걸려서 그냥 지가 살아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공을 하니까 꼴등 애들한테 그 방식을 택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꼴등반은 계속 꼴등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 한두 명 잘 된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학교에다가 얘기한 건요. 거꾸로 제가 제시한 거예요. 야, 이 반은 어떻게 되냐면 10시간 중에 9시간만 해라. 얘네들은 11시간 하나 9시간 하나 8시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나 똑같으니까 9시간 일어나자나 꼴등이니까 9시간 하고 1시간은 딴 걸 하자. 그리고 제가 얘기한 수용성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만 뿌리지 말고 뭐도 하라는 거예요. 밭을 갈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그 정상적인 걸 시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반항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모여가지고 중국도 아침에는 이제 정신 바짝할 테니까 단어도 외우고 수학 문제도 풀고 그런데 이 반만 꼴등하는 반을 모아놓고 선생님 매일 모아놓고 니들 인간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그러면 애들이 분노한다니까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좋아하겠네. 걔네들이 왜 좋아해요? 꼴찌라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아세요? 걔네들은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은요 공부를 못했을 때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당해본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서 싫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안 살아봐서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애들이 꼭 그렇게 분노가 있으면 부모한테도 일러요. 그 부모는 더 난리치는 거예요. 탱분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열심히 어쨌든 이 선생님이 씨만 풀지 않고 밭을 갈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3년 후에 이 사진인데 뭐 꽃다발도 있고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뭐가 된 거 같지 않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전교 1등하고 그 국가 통일고사에 전체 이제 1등 뭐 통일고사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고시 같은 거예요. 거기에 반 이상이 아주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똑같은 아이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몽골에 있는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한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집 없는 애들 모아놓고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주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학력이 거의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 교육을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는 조금 더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10시간 하면 뭐 9시간 하냐 한 8시간만 해라.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공부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조금 하고 그냥 2시간 정도 더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이후 지나가지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단을 했는데 옛날에는 저 학교가 전 몽골에서 몇 등이었어요. 꼴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학교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감사장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감사를 나왔어요. 감사를 사기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모여서 정말 자기네라 자국민을 놓고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왔다니까. 내가 왜냐 그 시기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챈스랭이라는 장학관이 나와서 이거 아주 못된 것들을 아주 샅샅이 뒤져다가 이분이 한 이틀 뒤지다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 교육이라는 것은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안 되는구나.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그 소위 수용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분이 이제 우리 팬이 돼가지고 제 책을 몽골어로 번역하겠다는 제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몽골에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4년 후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바가반지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어요. 뭐 제가 잘나서 초청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제가 좀 뜬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이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또 거기에 동의해서 그 다음에 몽골 국제대학교가 설립되고 또 4년간 열심히 해서 2006년 6월 달에는 우리가 첫 졸업생을 했어요. 아주 뛰어난 애들이 길러지고 아주 몽골에 이제 새로운 교육 바람이 일어나고 이 학교는 몽골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지금 한 학교를 지금 자리 잡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이때부터 제가 부모와 교사 교육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대로 이걸 망가뜨린 게 누구예요? 부모와 교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부모와 교사는 자기네들이 망가뜨리고 잘못은 애들이 했다 그런 거예요. 애들 야단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가 가능한 그냥 그 집안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 교육, 부모 교육 시작했고 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러는데 그냥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데로만 가는 거예요. 지구의 가장 땅끝이라고 하는 티벳에 우리 또 오천교육을 하겠다는 또 운동이 일어나서 또 여기까지 가서 또 같이 좀 시작도 하고 2006년에는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제 책을 이제 6권을 이제 번역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계기도 생기고 5년 전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연합대학에서 또 설립돼서 아프리카까지 이제 우리 교육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생겼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우리 이제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96년도에 세인고등학교는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애들을 뽑았어요. 99년도에 그때 이제 통계를 보니까 대학 갈 애들이 5%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때는 얘네들은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라면 더 줄이는 걸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한 7시간 정도를 하고 한 3시간 정도를 공부를 안 하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면 공부 시간을 줄일수록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공부 시간을 줄이면 성적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줄인 시간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렇게 한 3시간씩 줄여버렸더니 3년 후에 5% 대학 못 가는 애들이 91%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다 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멋진 곳에 있지만 그 위에 2007년? 2007년도에 6년 요즘 왔다 갔다 해. 2006년도에 저쪽에 있는 건물인데 그때 요거 하나 우리 벨이 전부 요거 하나였는데 우리 벨 국제학교를 설립을 하고 아주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 교육과 오차원 교육을 아주 잘 접목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기독교 인재를 기르는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자 해서 했는데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또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 됐으니까 또 하나님 굉장히 축복 가운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이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이거 이제 그 현상들이고 그것 하시는 기본 이제 원리들을 이제 파악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교육을 하면 제가 자꾸 부작용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교육했을 때 왜 더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나게 되는가 그 부작용의 원리를 제가 이제 완성할 수가 있었죠. 지금 현재 이제 서울에 있는 또 오차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우리 DGA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원 교장 선생님이 일반 교사일 때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이렇게 교사일 때 나온 결과예요. 이분이 이제 이 오차원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반은 그러니까 1시간만 줄이면 올라간다더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담임이니까 첫 1교시를 공부를 안 시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서울에는 고등학교에서 아침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이 짓을 하면 그 교사는 쫓겨날 입장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부작용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 반만 다른 반에 비해서 평균 11점인가 올라왔어요. MBC 9시 뉴스 특집에도 나왔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드라마 보느라고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을 줄였는데 공부는 더 잘해진다. 그래서 이분한테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구비를 줘서 한 연구 결과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변화가 왔었다는 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찾은 거죠. 이게 뇌파예요. 뇌인데 뭐 뾰족뾰족해서 좋아 보이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다 자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했을 때 이렇게 그 불안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미움이 왔을 때 이거 미움들이 오는 그런 파들. 그다음에 뭐 아까 이대로 몸이 이렇게 그냥 눈 뜨고 있는데 그냥 잠자는 파들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자파들이 이렇게 있어요. ADHD 같은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잘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면 뇌파들이 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할 경우는 약 같은 것들을 먹고 그래야지 이 아래처럼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ADHD 거의 급이야.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일반 병원에서도 이렇게 정신 뭐 미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신 신경을 이렇게 진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법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웬만하면 다 정신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이렇게 제가 서울에 있는 이렇게 저희 학교에 그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 오면 일단 뇌파부터 찍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부모하고 교사도 계속 찍어요 지금요. 훨씬 안 좋아. 그러니까 뭐그 밥에서 그나 뭐그 밥 그나 우리가 좀 거기 뭐 딴 데서 오겠어요? 아니 그게 어디서 오겠어? 그 뭐 옆집에서 오겠어? 그런데 이건 약을 먹은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따 뭐 기본적인 제가 오후에 해보겠지만 오후에 이제 하는 시스템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안정화시키면 그 심적인 그 부담과 그 억눌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안정되면서 그 파들이 안정화된단 말이에요. 부모 선생님 미워서 그냥 항상 그 도끼 어린 눈을 있다가 그 눈이 풀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적절한 소위 그 몸 관리를 통해서 수면파도 내려갈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도를 통해서 인간은 굉장한 자존심과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을 안 먹었는데도 저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변화가 유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틀이 완전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의 지금 형태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오는 애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다 뭐를 10시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하고 1시간 손해봐야, 뭐 3시간 손해봐도 돼요. 2-3시간 손해봐도 돼요. 손해보고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7-8시간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을 거냐 이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 아래게 훨씬 나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동화책에도 나와 있어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10시간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것보다 1-2시간 쉬면서 몸도 쉬고 도끼날도 갈면서 도끼질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교육 철학적 교육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냥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비정상적이고 정신 나가 있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교회 학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학교 일반 학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상적인 교육을 전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육으로. 그 정상적인 교육을 했을 때 놀라운 부작용이 일어나는 원리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 이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나무 조각으로 만든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에 아무리 물을 붓더라도요. 그 물통에 채워지는 건 어디까지만 채워지냐면 그 물통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조각 중에 뭐 모든 게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부러진 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약한 것까지만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요. 그럼 거기다 아무리 이걸 공부를 하건 뭘 하건 어떤 뭘 하건 간에 그 마음이 약한 가장 약한 부분까지 이렇게 못 채워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은 그것이 일생을 걸치고 그걸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 매일 물이나 붓고 앉아 있어서 그게 될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들의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God given talent, 그것을 우리가 최대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5가지의 요소들을 제대로 우리가 회복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뒤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다 같은 식구들이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진단은 이제 이해됐잖아요. 아까 저런 상황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진단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입으로 외치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남 얘기에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입으로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한다고요. 마가복음 12장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엔 절대적인 전제를 걸고 우리한테 이야기 명령하고 있다고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식으로 설명할게요. 마음의 힘을 가지고요.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지혜의 힘을 가지고 and with all your strength. 네 몸의 힘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An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되 as yourself. 네가 너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리를 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고 우리가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시대를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힘과 몸의 힘과 지혜의 힘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른 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죄성과 우리의 잘못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그걸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망가진 마음이 왜 망가졌는가? 하나님에게 합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거기에 가려고 하는 부단한 우리의 분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가지려는 우리의 노력들, 그리고 우리의 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는 노력들, 하나님의 바른 몸의 힘을 가지려는 노력들, 자신에 대한 바른 존재성,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그 분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교회 교육이 철저히 5가지를 회복하는 교육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미래 교육 전략은 바로 이제 한국 교육을 저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한 거고, 그 제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만 하고요. 이제 오후에 이제 할 작업들 이제 뒤에 제가 지금 1부, 2부를 했는데 1부를 제가 이제 그냥 짧지만 다 마치려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 할 걸 제가 좀 잠시 설명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자, 이거를 해서 이 책의 이제 내용들이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바로 수용성을 회복하는 교육을 하자. 그런데 수용성을 회복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가 5가지의 요소들, 이미 여러분들 익숙한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소위 창조적 지성을 길러주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창조적 지성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오늘은 드러나게 할 거예요. 물론 옆 사람까지 드러나게 하진 않고요. 그럼 너무 좀 뭐하잖아요. 그냥 혼자 드러나세요. 혼자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아까 그대로 바른 세계관을 정립해야 돼요. 세계관의 문제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인식의 틀에 문제가 생겨서 진리를 진리대로 못 받아들이고 왜곡시켜 버린다. 이따 제가 그것도 해볼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진리를 지금 왜곡시키고 지금 가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가를 제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할 거예요.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전면적 인성을 가져야 돼요. 아까 물통이 바뀌어야 돼요. 물통이. 얼마나 뭘 하냐가 아니라 물통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오늘은 뭐 거기까지 드러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좀 친해졌으니까요.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약간 5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망가진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혹시 그냥 뭐 다 망가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 가지라도 그냥 망가진 상황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5가지 중에. 지금 안 드시는 분은 제가 여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뭘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망가진 게 여러분들 일생을 망치고 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런 거는요 집에서 가정생활할 때도 그 마음 약함이 그 가정생활에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생활이 그 마음에 그 망가진 것이요 그 사람의 학교 생활을 결정져 버려요. 그 사람이 그 마음 망가진 걸 그대로 두고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 망가진 것이요 그 직장생활을 결정져 버려요. 그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부부관계가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자식을 기를 때 그것이 결정돼요.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그것이 일생을 두고 그것이 결정질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래서 그거 망가진 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고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훅 가요 그냥. 그래서 전면적 인성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 융합적 의식. 오늘 융합적 의식까지는 시간상 못 갈 거지만 일단 그냥 멘트를 해드리고요. 다섯 번째 바른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의식. 그래서 글로벌 의식은 영어하고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되면 영어를 하면 그 글로벌 의식에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의식에서 언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어 수용성이 되는 기본 시스템을 조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다섯 가지를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다섯 가지를 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좀 더 멋있는 걸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는가? 멋있는 것도 안 할 필요 없어요. 하면 돼요. 근데 그거가 이것이 바탕이 돼야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앞으로 더 변화될까 안 변화될까요? 네. 제가 노인 교육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노인 교육들. 근데 노인분들이 이거에 대한 익숙하지 못하니까 진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간 이것도 천천히 해야 돼요. 6개월간 이걸 해가지고 아주 이걸 잘 쓰게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2년 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 노인 교육이 참 이게 좋은 교육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받아서 나갔는데 바뀌었대. 뭐 3G인가 뭔가 2G인가 배웠는데 이제 4G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를 교육을 받아도요. 조금서 또 바뀐다니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의 핵심은요. 앞으로 이런 변화의 시대 핵심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쫓아가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 어떤 변화가 되더라도 그 변화를 수용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운을 길어주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지. 그거는 없이 이걸 가르쳐서는 이건 한이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하면 돼요. 제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없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대한학교 망했다는 거는 이쪽은 없이 이거 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 강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이거 안 나왔으면 그만둘라 그랬다니까. 아니 정말이니까 제가 이거 안 나오면 왜 제가 20년간 이렇게 죽고 이 정도 죽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나 고생 많이 했다니까. 이거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때깔 좋으니까 뭐 고생 없는 줄 알고 엄청 고생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고생해. 그래가지고 이 지겨운 인생을 내가 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했는데 20년은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내가 2016년 끝나면 내 마음 되는 거야. 뭐 나는 은퇴 날 정해놨어요. 나는 내 마음이에요. 나는 2019년 5월 30일에 내 은퇴 날이에요. 그날 다 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통제 안 해도 와요. 어쨌든 이렇게 다 나하고 친했던 사람 다 모여. 한번 내가 그다음 한 만 명 아니면 한번 마지막 만나고 헤어지려고 그런 거니까 한번 와요. 어쨌든 5월 며칠이라고요? 잘 외워둬요. 2019년 내후년에.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저게 나온 거예요. 저는 저거를 그냥 사인이라고 봤어요. 몇 년 더 해야 될 사인으로.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 아무리 떠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거는 그냥
사인으로 바꾸나. 그래서 제가 힘을 내서 2년 더 하려고 지금 그럴 거예요. 그래야 2년이지 뭐 20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제가 20년 전에 책을 썼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봤어요. 그냥 보기도 싫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9개 학교를 세웠거든요. 사람이 저는 학교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학교예요. 나는 학교 가면 아주 신부지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내 쟤들 만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5,000원 책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 할 수 없이. 그런데 제가 요번에 3개월 동안에 책 7권을 다시 다 해서 이 책을 내놨어요. 얘기는 뭐냐면 다 사서 보낸 얘기예요. 다 사서 지금 이 책은 우리 옛날에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지금 뭐 5,000원 했는데 5,000원 없어졌어 이제.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이 책 다시 다 사서 다시 봐요. 그래서 책 다시 썼고 그리고 요거대로 썼으니까 그래서 뭐 본질은 바뀐 게 아니니까 실험을 해보려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카이스트하고 제가 해서 20명의 학생을 뽑았어요. 21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4월부터 12월 15일까지 9개월간 제가 한 이 소위 5,000원 수용성 교육을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이틀간을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뭘 못해야 되냐면 가해를 못해야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20명을 뽑으려고 그랬을 때 카이스트에서 20명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30명은 뽑고 시작하자. 아니면 처음에 40명 되겠어요. 왜냐하면 도중에 어떨 거니까.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늘리지 않는데 안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21명 뽑았어요. 아니 뭐냐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늘리자 할 때 안 돼 이렇지는 않아요. 늘렸어. 21명 늘리고 했는데 지금 9개월 지났는데요. 21명 한 명도 안 빠졌어. 지금 다 요번에 졸업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엄청난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 한 인간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이 어떤가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제가 20년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이제 안 돌아다녀요. 제가 소위 하이브리드 에듀케이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이게 그 알마티에 있는 외국 학생들이에요. 지금 여기 선생님 그림이 안 나오는데 5,000원 책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 모든 교육의 기본 시스템을 화상으로 다 교육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가 되건 간에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 1년간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교육을 시작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이제 대한 학교로서 초중 우리 고등학교는 이제 벨 같은 고등학교 초중 할 수 있는 디아 글로벌 학교를 만들어서 초중 과정부터 해서 좀 이제 유치원 과정도 지금 빠르면 내년에 이제 오픈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초중, 그다음에 여기 우리 벨 같은 세인 같은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동안에 대학들에서 아기부터 대학까지 모든 시스템,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교사 교육 이렇게 이렇게 끝났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기적 하나, 제가 이제 이것을 3년을 더 해야 될 모멘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미래 교육 전략이고 그거를 또 더 큰 그 모멘텀은 제가 침례교단의 교회 진흥원 이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교회 진흥원 원장님인 이호선 목사님이 저를 한번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가 했더니 내년부터 침례교단 공과를 5,000원으로 다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 어떠냐는 적이었어요. 저도 뭐 오랫동안 그 교회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한 군데도 바뀌는 게 어려운데 교단이 그걸 제안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정이 났습니다. 총회까지 다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침례교단은 5차 교육 공과 교재를 이미 제작에 좀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원고 다 넘어갔고 지금 제작하고 내년부터 하고 요번 이제 12월 16일부터 침례교단 교사들 이제 교육받고 내년부터 1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을 이걸로 가는 것을 이제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된 데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교회별로 그런 교육을 했죠. 이제 장로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동순교회라는 것이 벌써 한 3, 4년 하고 있고요. 토암축 같은 경우에는 왕성교회라는 데서 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인슈타인의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 얘기예요.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구절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 구절이 이런 거예요. 동일한 방식과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제 이해되시죠,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과정과 그걸 하면서 결과는 그걸 다른 걸 얻으려는 거는 정신 나간 사람. 지금 우리가요 하고 있는 걸 보시라고요. 지금 뭔가를 좀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좋은 결과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거는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70년 누적된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좋은 걸 얻으려고 그러는 거는 정신 나간 거죠, 그게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아까 국가비례 교육 전략을 그분이 보시게 됐대요. 그리고 그걸 보는데 동일한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과 방식이 있다는 걸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까지 20년을 하고 나서 2017년도에 저한테 두 가지 쌓여놓은 거예요. 국가비례 교육 전략 그리고 침례 교단의 공과 공부의 전환. 이 두 가지를 제가 보면서 이 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은퇴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2년을 더 해야 돼. 그래서 2019년 5월 20일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이후는 못 봐요. 이제 뭐 저도 없는 데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좀 해서 저는 그게 아까 얘기대로 골든 타임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요 시기에 같이 힘을 한번 모아서 다시 가자. 2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2년째 왔고 25년을 지금 바라고 가는 거예요. 적어도 4분의 반세기가 아니에요. 4분의 세기를 우리가 준비해왔고 지금 23년간 어쨌든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또 벨에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가져서 참 귀한 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걸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길을 가보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다 풀어볼 거예요. 뭐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이것도 그냥 지나갈게요. 요 얘기가 이제 마지막. 요 책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갖고 어떤 사람을 길러낼 거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보면 이제 기독교 인재를 기르고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용에 통전적 평생 교육 시스템을 갖춘 사람을 길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하고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은 30년 공부하고요, 30년 일하고 10년만 살아주면 몸이 죽어져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한 삶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몸이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50년도 버티고 운 나쁜 사람 60, 70년 이상 이렇게 버티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난 뭐 자꾸 이렇게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저러고들 있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뭘 더 살겠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드는데요. 운동을 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바른 운동을 해야죠. 바른 운동은 해야 되는 건데 뭐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 그건 뭐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아까 그대로 이 100년이 넘는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본질적인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결국은 이 삶을 살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난 20몇 년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 교육을 어쨌든
학교 교육이 되든 가정 교육이 되든 교회 교육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 기본적인 요소야.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그 역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중한 역량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 시민 교육이에요. 이제는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는 전 세계가 같이 살게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단일 민족인데요. 이미 단일 민족이 이미 이제 바뀌어간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가 외국인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뒤로 넘어지고 뭐 이렇게 머리 깨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와버려서 이제 그 시대에 소위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계 시민은 영어 쪼가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이 전 인격성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차원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의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길러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아주 특별히 주어진 건데 요 시점에 남북 통일의 문제가 어떤 형태라도 돼도 될 건데 이 문제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 사람들이요 갖고 있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뭐 혹시 여기에 중국 동포가 계시면은 좀 미안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중국 동포를 볼 때 약간 낮게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와 있는 사람들은 또 낮게 보는 것 같아. 그게 서로의 그 레벨이 이렇게 눈의 수평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니까요. 제가 중국에 왜 제가 이건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국에 3년 사는 동안에 그걸 극명하게 나는 경험만 살았다니까요. 우리 학교에 중국 동포도 있고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넘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넘어온 거지. 뭐 거기서 넘어오고 뭐 호주에서 넘어오고 나도 한국에서 넘어갔고 뭐 해가지고 7종류의 다른 종류의 내가 조선족하고 살았다니까. 중국적, 조선족, 이북적, 조선족, 한국적, 조선족, 미국적, 조선족, 호주적, 조선족 뭐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요 그 같은 조선족끼리도 이 소위 그 벽을 못 넘고요 갈등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통일되면 진짜 우리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좀 안 들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길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미 그 보고서에 다 우리가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으로 통전적 평생교육, 세계시민교육, 통일교육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5차원 그 국가미래 교육 전략 책을 한 권을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보고 얘기해야지 괜히 또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에 동의는 돼요? 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볼 마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은 그런 걸 제가 믿을까 안 믿을까 전 사람을 안 믿어요. 제가 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학교 싫어하고 학생들 별로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미워하진 않아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숙제 내줬는데 안 해요. 그런 거 100% 알거든요. 그래도 그냥 숙제 내드릴게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가미래 교육 전략이라는 거를 사서 보시든지 뭐 재정상 문제가 있으면 카이스트에 가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를 프린트 쭉 뽑아서 보세요. 뭐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동의가 되면 아까 얘기한 서점에 제가 새로 쓴 5권의 책이 있어요. 얘기하죠. 창조적 지성, 그 다음에 다른 세계관, 전면적 이상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제 강좌를 제가 1년간 45강좌를 강의를 했어요. 지금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 강좌를 해놨는데 그걸 가서 들으시는데 오픈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픈해도 안 보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나 그 강의 듣고 싶으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45강을 그냥 공짜로 드시면 돼요. 그냥.
듣고서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락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면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대안들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예만 교회 예를 들고, 목사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 있는 꿈의 교회예요. 거기에 제가 한번 6.25 날인가 어느 날 이제 그 집회를 한번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서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이제 한 4,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건 뭐 4,000명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놀랄 일이 없잖아요.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학생이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날도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그래서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막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잘 들어가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 연락을 왔어요. 연락이 와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2,000명을 이제 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왔는데 아주 중요한 협정을 맺었어요. 저하고. 그 협정은 뭐냐면 이렇게 갑시다. 교사 1명이 길러지면 학생 5명만 합시다. 그렇게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근데 교사 교육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사라고 인증해주면 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8명이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 그중에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40명이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이제 잘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학교 교육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방학이에요. 1학기 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학 때 리셋이 된다 그래. 다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학기 때 열심히 하고 다시 리셋되고 그래요. 그래서 방학 과정을 통해서 못 올라간 애들은 끝까지 못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간 애들은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 교육을 제가 이제 더 구조적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교회 교육을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완전하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방학 정도가 아니야. 그거의 6배 되는 더 많은 기간 동안에 그냥 세상처럼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와서 마음 가다듬고 또 한 번 하고 세상 나가서 세상처럼 살아요. 거기서 그것을 리셋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중에도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절대로 못 일어나는 일이야.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주중에도 뭘 해야 돼, 그렇죠? 절대도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꿈의 교회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3시간 하는데 3시간 하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숙제 내주는데 그 40명이 거의 다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자 그렇게 되려면 그거는 압력을 줘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에 제안했을 때 다 안 된다 그랬어. 애들도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나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학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가 하더라도.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못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못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못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서 지금 뭐 제가 들은 얘기는 한 2명은 가외하는 거를 대래 그걸 끊겠다. 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걸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워킹 해주시는구나. 그것들을 이제 느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적은 이렇게 인원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적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팍팍해서 뭐 이렇게 뭐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되는 사람들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신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첫 발을 디디는 작업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5차원 교육을 시작한 이 운동을 5차원 수용성 교육으로 지금 2017년도에 세 발을 지금 딛고 있고 그 세 발을 딛는 곳에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이렇게 서 있으시고 아까 하시겠다고 손을 들었으니까 오늘만 믿어볼게요. 오늘만 믿어봐가지고 이따 오후에 믿고 제가 한번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밥 언제 먹어요? 바로 먹습니다. 밥 빨리 먹고요. 이렇게 해요. 지금 가서 밥 먹으면 되죠? 네. 밥 먹고 그냥 일찍 시작하지. 나 그냥 어쨌든 오늘 할 것도 많이 있고 그냥 오늘 뭐 밥 오래 먹고 싶으세요? 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밥 드시고요. 여기 50분부터 시작할게요. 12시 50분. 12시 10분이니까 40분 더 밥 먹어요. 아니 그렇게 여기 그럼 1시에 시작. 1시에 1시. 1시. 네, 1시. 오케이. 자, 오늘 첫 시간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